내년에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게스트?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죠. 얘 네임도 생각나. 우리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서 라이브도 꼭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부를까?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시흥타임즈에서도 이제 기사화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1년이 참 빠른 것 같긴 해요. 올해는 1월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좀 정지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국민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시비가 교차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계속 발생은 했죠. 네, 뭐 코로나가 큰일이긴 하지만 또 그것 말고도 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에 가장 이슈가 됐던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서 네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이렇게 선정했어요. 바깥에 뭐 정치나 관청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그런 기사들을 10가지 정도 뽑아봤거든요. 네. 자, 10위. 시흥시에서 10년 단위로 세우는 시흥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그냥 짤막한 기사였어요. 네. 이게 2020년 계획이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2030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 네.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는 희한하게 부동산 시장이 그 열기가 또 식지 않았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조회수가 좀 높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그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네. 나오니까요. 자, 다음 9위는 105지구가 경제자극으로 이제 확정되었다. 작년에 아마 뭐 예타 들어간다 어쩐다 뭐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뭐 좀 본격화가 됐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입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단지와 복합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조성될 예정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또 유튜브에서 많이 1년 동안에 105시 아마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불어서 우리 서울대도 또 갔었잖아요. 서울대 1단계가 준공이 돼서 거기도 이제 여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다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었죠. 또 8위 하겠습니다. 정왕동 어울림센터 부실 시공과 특혜 의혹에 네. 관해서 우리가 뭐 의혹 덩어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뤘던 내용인데 총 이제 3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물이 줄줄 새고 여러 가지 뭐 특혜 의혹이 있다. 시의회에서 6월달에 행감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지적했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눈먼 돈처럼 여겼던 그런 광급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이런 좀 의식이 커졌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7위.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될 쯤이었던 것 같은데 깔따구 유충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수돗물에서 막 검출된다. 근데 우리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도 그런 유충이 나왔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관리하는 정수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정수장을 뭐 전체 조사를 하고 그 세대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아주 다행히 정수장 같은 데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세대에서 아마 나온 걸로 이렇게 결론 내려진 것 같고 수돗물 이제 공급 계통에서는 그 유충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뉴스가 하나 딱 터지면서 마트마다 그 필터가 동이 났다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이 수돗물을 진짜 우리가 씻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시민들이 좀 민감하지 않나. 자, 다음 6위. 시흥청을 변화시킨 주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정왕동에 보면 4개의 인공 수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흥청이거든요. 네. 정왕동 외곽으로 해서 안산을 지나가는 그런 하천인데 전혀 관리가 그동안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막 쓰레기들을 버려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더 안 좋아진 거죠. 악화일로로 가고 있었는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또 꽃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정말 관에서도 그동안 못했던 일을 주민들인 거잖아요. 쉽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거에 독자들도 굉장히 호평을 했던 그런. 이런 것들 좀 많이 퍼져서 다른 시흥 안에 다른 뭐 동도 그렇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5위 보시죠. 교육 문제 또 안 나올 수 없죠. 이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못 해준다. 그 문제가 터진 건데 목감동에 목감 1중을 신설해달라. 네.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학구를 통합해가지고 멀리 있는 학교로 이 사람들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한다. 아이들을. 네. 그래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던
그런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를 짓도록 이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멀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구도심에는 학교가 있지만 좀 학급이 남고 신도심에는 과밀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잘 반영해서 학교 신설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위. 시간이 좀 진짜 빠르네요. 엊그제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시흥 갑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죠. 국회의원이 여성의원으로는 시흥에서 최초로 국회의원 당선됐죠. 그리고 을지역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을지역에서는 뭐 5선에 이제 네. 중진 의원이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저것도 이제 기억나네요. 후보들 이제 두고 아 맞아요. 네. 출연하시는 분들은 모시고 하고 네네. 안 오시는 분들은 포스터 들고 하고. 대리로. 아 진짜 다음에는 이제 포스터 들기 싫어요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선거라고 하면 파티잖아요. 굉장히 떠들썩하고 뭐 이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했고 조용한 정말 근데 역대조용. 자기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좀 네. 편했을 수도 있어. 3위. 백옷대교 건설과 관련된 건데 네. 백옷이 송도랑 이제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 그쵸. 다리만 하나 딱 이어지면은 이제 두 도시가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 다리를 놓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인천 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이제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교를 이제 건설하겠다.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 CNTV 할 것 같은데 그때 백옷대교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할까 안 할까요? 2위. 월곶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 현장 지하 붕괴 사건이에요. 어느 날 바깥에서 이제 굉음이 들린다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현장에 안전점검을 나가 보니까 지하에 이제 박아놓은 파일들이 횡으로 다 절단되어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붕괴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건물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 네. 그런 사건이었어요. 행정명령이 나와서 네네네. 할 수밖에 없었죠 대피를.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공사한 이후부터 뭐 집안이 침하된다든지 이런 전조현상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보였지 않았나?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이 촬영을 월곶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지하가 지금 우리 반경 몇십 미터 안에 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못 느꼈어요? 자, 대망의 1위. 시흥시에서 첫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그런 기사였어요. 네. 우리 시흥에 있는 매화동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25번째 확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2월달이었고 우리 매화동에서 나왔다고 해서 네네. 시흥시 안에 참 이게 우리 아름다운 시민의식인데 맞아요, 맞아요. 매화동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뭐 이용하자 이런 맞아요, 기사고 네, 네. 우리도 가서 뭐 네, 식사하다고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임명택 시흥시장이 매화동에 천막시장실을 설치를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실제로 만나서 뭐 위로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코로나 관련 기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좀 더 긴장됐던 게 우리 시흥에서 100명까지 늘어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기까지 좀 더디잖아요. 9월 2일 100명이 딱 넘어가니까 약간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돌아와서 11월 28일 날 200명이 됐고 빨라져서 12월 11일 날 300명이 됐어요. 그리고 400명 엊그제 400명이 됐어요.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다가 2개월에서 2주로 줄었다가 2주에서 이제 근한 1주 사이로 딱 주는 거예요. 100명이 느는 게. 이런 거 보면 아 우리 근접해서 굉장히 오고 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긴장감이- 들으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긴장감이 확 오더라고요. 자, 이제 1위까지, 대망의 1위까지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10가지를 좀 이제 추려봤는데. 네, 저 이제 시흥TV 네. 시흥TV에서 올해 보니까 저희가 한 30여 편 찍었더라고요. 아까. 꾸준히 했어, 그죠? 그럼요. 경축해야 될 일이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가 그렇죠. 좀 늘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광고 붙은 걸로 이제 떡볶이 정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유튜브 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인공 서핑장. 그쵸. 놀랬어요, 저도. 네, 저도 놀랐어요. 조회수가 뭐 지금 거의 한 5만 네. 근접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편부터 광고가 붙었어요. 아, 저런. 저희가 시흥에서 추진하는 K-골든 코스트 또 촬영 나왔었잖아요. 최근에요? 네. 네. 배도 타고.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 그 두 편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우도환 기자님 얼굴 위에, 여기 이제 여기에, 네. 하나.
1년 거를 돌이켜보니까 조금 더 이제 책임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누가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죽고 없겠지만. 있을 건데? 그래서 결산을 하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정리해서 보는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도 좀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시흥타임즈를 사랑해주시고, 또 시흥TV를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 국민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엔 더 유익한 유튜브가 되도록. 네,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